신중성 척도 해설입니다. 신중성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빛나는 특성입니다. 불확실할 때는 반응을 억제하는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 감정적으로 왜곡이 된 판단은 위험하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독립성이 아주 높고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행동을 자제하고 생각을 여러 번 하는, 그러면서 침착한 특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반응을 필요할 때 함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특성입니다. 문항에 보면 이 참을성이 핵심 같아요. 참을성. 인내,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뭔가 이 상황이 안 좋아도 워낙 목표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 예. 그리고 뭔가를 하려면 계획을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요구받는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이 강하게 나오면 신뢰를 획득하는 장점이 되죠. 그리고 반복적인 일에도 실증을 잘 내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행동 이전에 사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고요. 남의 말을 들을 때도 꽤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성인 문항에서는 그걸 따지면서 듣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주니어 문항에서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듣는다. 그래서 헛된 얘기에 이렇게 유혹을 당한다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이 신중성이 높은 청소년은 참을성이 강하고 상황을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잘 살피고 목표를 정하면 그 달성할 때까지 궤도 이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 관리에 가장 강하고요. 내부의 긴장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잘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의외로 외적인 모습은 조금 심각해 보이긴 하나 자아 개념이 아주 좋아요. 자기가 뭔가를 실패한 경험이 별로 안 나오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격을 두고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오버를 하면서 스킨십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화나 분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릴 때 애 어른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척도들 간의 주요 상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성 주니어는 긍정 왜곡과 꽤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게 신중성 그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아주 바람직하고 교육 현장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도록 자꾸 격려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좀 부풀려서 뭔가 자기 모습을 과장되게 할 때는 신중성을 반드시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성인용에서도 꽤 높은 상관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전성과 신중성이 아동기 때는 그다지 이렇게 연결성이 없어요. 그런데 도전성과 신중성이 성인용 문항을 쓸 때 보면 0.83보다는 훨씬 높죠. 신중성이 때에 따라 활동성이 높아지는 걸 감당하고 지치지 않는 비소진하는 그러니까 뭔가 소진됐을 때 이렇게 지쳐버리면 못 따라가잖아요. 도전성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게 그런 약간의 외향적인 특징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중성이 일반적으로는 성인용 문항을 통해서는 거의 독립적인데요. 아동기 때 사교성과 꽤 같이 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신중성이 높은 오리지널한 사람하고 사교성이 오리지널에 높은 사람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행동 특성들이. 그런데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이미 예측 가능한 학교 사회에서는 그 사교성과 신중성이 연합이 돼서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성과 신중성은 중복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꽤 내향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익숙한 환경에서는 거의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고 활동성이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신중성과 수용성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신중성은 안정성과 비슷하게 부정적 감정을 잘 통제하는 힘이 있어서 안정성과 상관이 꽤 높게 나오고 있고요. 신중성과 자아 개념도 신중성이 높으면 자기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거고 자아 개념이 높으면 신중성이 높은 결과를 빚는 이런 상호 간의 상관이 높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신중성이 높기 때문에 자아 개념이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나 상관의 기본 취지가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높다 이 정도로 보죠. 그 다음에 신중성이 학구욕과는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추가적인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신중성이 사교성과 좀 상관이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성이 나서는 독립적인 상관인데요. 그러니까 학구욕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공부를 할 때 그 공부에 관련된 주제를 어른이 얘기한다거나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성도 그때 같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구욕이라는 전제하에서 신중성은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을 겸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침착하고 뭔가 끈기 있고 참을성 있으면서 지적 인내를 잘하면서 필요한 주제를 다룰 때는 어른과 낯선 사람과도 관계를 하고 비교적 온순하고 그래서 신중성이 학구욕과는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다. 그런데 창의성으로 넘어가면 신중성이 오히려 창의성 측면에서는 반대작용을 해요. 뭔가 지적 연상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공상을 오래 못하고 탐색 동기가 그렇게 행동으로 잘 나타나질 않고 그래서 상관계수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자, 신중성과 주요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중성 주니어 척도와 13개 하위 척도들과의 상관을 봤을 때 참 독특한 것 같아요. 학구역과 상관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많은 양의 인지 처리를 하고 있고 목표를 정하면 그걸 꼭 달성하려고 하고 상황을 치밀하게 잘 살피고 어떤 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받았을 때 그걸 잘 따라가고 대들질 않고 그러면서 다양한 배움에 열려 있고 새로움을 수용하고 그리고 공부라는 거를 긍정적인 가치로 수용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자기만족하고 자기에 대한 유능감 같은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어떤 권위자나 어른들한테 대해서 적대감 행사가 거의 없고 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비공격성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특징적인 게 학구역학과 연관해서 얘기처럼 어른이나 자기가 관심 갖는 주제를 누군가가 얘기하면 사람한테 접근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교적인 거는 아니지만 약간의 사교적인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신중성에 대한 하이촉도와의 상관관계입니다.